아마바둑인들의 대축제 2023 K바둑배 KBF 바둑리그 정규리그 4라운드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이 넥스트월드 울산팀이 흥행하고 있으면서 지난 시즌 부산 이붕장학회팀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부산 이붕장학회팀이 시즌 내내 강세를 보여주면서 결국 우승까지 차지를 했거든요. 이번 시즌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시죠. 2023 K바둑배 KBF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정규리그는 10개 팀이 참가해서 9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전 3승제로 진행됩니다. 정규리그 상위 5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고요. 스텝레더 토너먼트 방식으로 챔피언 결정전까지 치르게 됩니다. 네, 선수 구성은 각 팀 주전 선수 5명, 후보 선수 2명이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2,5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집니다. 3라운드까지의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스트월드 울산팀만 3승 0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전라남도, 경남, 함양 산삼, 경기도, 부산 이붕장학회, 충청북도팀이 2승 1패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역시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상승세가 무섭고요. 그 뒤를 이어서 디펜딩 챔피언 부산 이붕장학회, 그리고 전라남도, 충청북도는 전통의 강팀답게 스타트가 좋고, 이 경남 함양 산삼팀과 경기도 팀은 지난 시즌 부진했지만 이번 시즌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3라운드까지의 남성 선수 개인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승하고 있는 선수가 5명인데요. 그래도 3승 0패인 선수가 3명.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류인수 선수와 임지혁 선수, 그리고 전라남도 팀의 후보 선수이지만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는 박승현 선수까지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일단 넥스트월드 울산팀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역시 여기서도 보이고요. 전라남도 팀도 박승현 선수와 김진우 선수, 이 두 선수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경기도 팀의 권혁준 선수, 김기현 선수, 이 어린 선수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한국바둑 고등학교 팀의 김근태 선수까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3라운드까지의 여성 선수 개인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가 총 4명인데요. 3승 0패로 전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는 3명입니다. 네, 현재 김민주, 정지우, 조은진 이 3명의 선수가 3승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통의 강자들의 이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또 어린 선수들인 서수경, 정아음, 이우주 이 3명의 선수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라운드) 전체 팀 대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대결은 경남 함양 산삼팀의 대결, 부산 이붕장학회와 만났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서울 푸른돌과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대결, 한국 바둑고등학교와 경기도 팀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청북도와 부천시, 그리고 인천 SRC와 전라남도 팀의 대결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인천 투어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4라운드부터는 경남 함양 투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부진하고 있는 팀들도 이번에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열을 가다듬어서 분위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투어의 홈팀인 경남 함양 산삼팀은 디펜딩 챔피언인 부산 이붕장학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또 어떤 대결로 이어졌을지 기대가 큽니다. 네, 어떤 선수들의 대결일지 대국 현장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BF 바둑리그는 경남 함양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람찬 하늘과 잎새가 흔들리는 초겨울. 날씨가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요. 네. 그 추운 기운이 여기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연이 아름다운 함양에서 펼쳐지는 KBF 바둑리그. 함양은 노사초배 바둑대회가 있어서 선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요.
네, 함양에서도 확실히 이 바둑계 발전을 네, 위해서 지금부터 2023 큰 이바지를 하고 있죠. KBF 바둑리그 2차 함양 경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 정봉수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경상남도 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재웅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함양군을 바둑으로 물들이고 계신 분입니다. 진병영 함양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전국의 바둑을 사랑하시는 선수 및 임원 여러분, 우리 함양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2차 지역 경기는 KBF 바둑리그의 중반전으로 아주 중요한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모두가 뜻하시는 바 이루는 멋진 경기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끝으로 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바둑협회와 우리 함양군 바둑협회의 발전과 선수 여러분들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바둑협회는 우리 동호인들이 진정으로 바둑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시고 바둑을 통해서 위안 삶의 위안을 받으시고 바둑을 통해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2023 K바둑배 KBF 바둑리그 4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함양에서 열리는 KBF 바둑대회 2차전에 특별한 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서 동호인 바둑대회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욱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국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 동호인들의 바둑 기력 수준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동호인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또 바둑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아마 바둑인들이 함양으로 총 집합했는데요. 이번 시즌 박승현 선수를 눈여겨볼만 합니다. 네. 4라운드 경남 함양산삼팀과 부산 이봉장학회팀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자, 부상 투혼을 하고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김사호 선수네요. 김사호 선수가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지금 다친 것 같아요. 자, 최윤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부산 이봉장학회 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그 합만 잘 맞는다면 선수들의 전력은 이미 증명되었거든요. 네, 굉장히 강팀이었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부산 이봉장학회 팀의 강고웅 선수. 경남 함양산삼팀의 백운기 선수입니다. 이 팀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은진 네. 선수죠. 지금 전승인데요, 조은진 선수. 이번 시즌 다승왕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예원 선수입니다. 네, 꾸준히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박예원 선수죠. 이번에 함양산삼팀은 멤버가 많이 교체되었는데요. 김용환 선수도 이번에 함양산삼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니어 선수의 대결, 홍세영 선수와 박종욱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결이고요. 자, 이 두 팀의 4라운드 오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양산삼팀과 부산 이봉장학회의 대결. 자, 1장은 백운기 강고웅 선수,
이 판도 승부판이 될 것 같고요. 2장부터 5장까지 다 승부판이 될 것 같네요. 네, 모든 대결이 정말 치열해 보이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이 3장 대결인 박종욱 선수 대 홍세영 선수의 대결을 보내드리는데, 이런 무게감 있는 대결에서 승리를 거둬야지만이 또 팀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양 선수 모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겠습니다. 홍세영 선수와 박종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난 시즌 다승왕을 받았던 홍세영 선수, 그리고 최근에 문경세제배 아마바둑 대회에서 아마추어 강부 우승을 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박종욱 선수입니다. 네, 홍세영 선수는 지난 시즌 다승왕, 그리고 박종욱 선수는 2021 시즌 다승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치열한 내용이 예상되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더 잘 준비를 해서 싸웠을지 궁금합니다. 부산 이붕장학회팀의 홍세영 선수, 99년생이고요. 현재 주니어 랭킹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주니어 선수들이 경계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네, 최근의 기세가 상당히 좋죠. 경남 함양산삼팀의 박종욱 선수입니다. 주니어 랭킹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역대 리그 성적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아마랭킹 1위 자리를 차지했을 만큼 굉장히 실력도 강하고 베테랑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세영 선수와 박종욱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경남 함양산삼팀의 박종욱 선수가 흑번으로 출발합니다. 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대결인데요. 사실 이 홍세영 선수, 지난 시즌 가장 폭발적인 기세를 보였던 선수죠. 정규리그 다승왕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현재 프로 입단에 성공한 김정현 선수에게 2판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스타트가 좋지는 못하죠. 1라운드는 경기도팀의 금현우 선수에게, 그리고 2라운드는 전라남도 팀의 김진우 선수에게 패점을 올리면서 3라운드에서는 미출전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주니어 선수들은 경기도팀과 한국바둑고등학교의 어린 선수들이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베테랑들이 즐비한 이 KBF 바둑리그에서 성적을 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데, 확실히 이 어린 선수들의 이번 시즌 활약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박종욱 선수는 1라운드부터 아마추어 선수들, 최정상권 선수들만 연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전라남도의 신현석, 그리고 2라운드는 충청북도의 김정훈, 그리고 3라운드는 서울 푸른돌의 최한영. 정말 대진이 네. 최악인데요. 이런 최악의 대진 속에서 2승 1패라는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기세가 좋은 것 같고요. 네. 당장 최근의 기세만 놓고 봤을 때는 홍세영 선수보다는 박종욱 선수 쪽이 확실히 더 좋죠. 지금 초반에는 잘 보여지지 않는 포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서로 상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소목을 두는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1라운드 바둑을 중계를 해드릴 때도 그때 당시 임지혁 선수가 이렇게 똑같이 포진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흑으로 포진을 했었는데, 이번 대국에서는 홍세영 선수가 백으로 이렇게 양쪽 모두 같은 방향으로 소목을 포진을 했죠. 주니어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법일까요?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소목에 날일자로 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세영 선수가 이 정도 진행을 예상을 했을 거고요. 양쪽 모두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뒀을 때 좌변에 한 수를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발전성이 상당히 좋죠. 이 발전성을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좌변을 벌려두지 않고 우아기 3-3 침투를 서둘렀고요. 이번 시즌 역시 홍세영 선수의 부진 때문인지 부산 이붕장학회팀이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일단 부산 이붕장학회 팀 같은 경우는 2라운드에서 팀이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0대5로 패배를 거두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3라운드에서 그래도 분위기 반전을 성공을 하면서 2승 1패를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경남 함양산삼 팀 역시도 2승 1패. 두 팀 모두 3라운드에서 4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부산 이붕장학회 팀 같은 경우는 디펜딩 챔피언답게 지난 시즌과 모든 선수가 동일하고요. 이 경남 함양산삼 팀 같은 경우는 백운기 선수가 지난 시즌 인천 SRC 팀의 실질적 주장이었는데 백운기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리고 충청북도 팀의 또 여자 선수 중에 강력한 1승 카드인 박예원 선수, 그리고 대구바둑협회 팀 소속이었던 김용환 선수, 이렇게 다양한 팀에서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팀 전력이 강화가 됐죠. 멤버는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실제로 대국장 가서 보니까 이 선수들이 굉장히 친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랜 시간 아마바둑계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답게 또 친분도 다들 두텁고요. 시합이 끝나고 나서도 이 선수들끼리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만큼 팀이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팀이 또 분위기가 좋아야지만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다승 1위, 단독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박종욱 선수는 2년 전인 2021 시즌에서 공동 다승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박수창, 신현석, 임지혁 이 3명의 선수와 함께 공동 다승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런 기록들만 보더라도 이 두 선수가 최근 들어서 이 KBF 바둑리그에서 가장 기세가 좋은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각 팀의 감독이 의도를 한 것인지 또 두 선수가 이렇게 전면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요. 네. 또 박종욱 선수가 계속 각 팀의 주장을 만나서 승률이 좋다 보니까 감독도 계속 주장에게 붙이고 싶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붙일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 이 무게감 있는 대결들을 잘 이겨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붙일 것 같고요. 반면에 부산 이붕장학회 팀 감독 또한 홍세영 선수가 당장의 기세는 지난 시즌만 못하지만 그래도 믿고 주장전 대결 펼쳐주겠죠. 네, 현재 서로 기세의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도, 백도, 쌍방 간에 서로의 모양을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갈 길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 갈 길을 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 우아기는 백이 실리를 차지하면서 흑이 변 쪽에 두터움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 흑돌들의 두터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반면에 이 좌변의 백의 좋았던 발전성도 흑이 이렇게 두 수를 견제를 해버리니까 이곳의 백의 발전성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서로 좋은 곳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형세도 잘 균형을 맞춰가고 있죠. 또 한 번 손을 빼고 이 우아기 쪽을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한 번 받아두네요. 네. 이 정도까지 흑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수 보강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 수법이고요. 흑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는 백이 이어주면 그때 이렇게 받아둬서, 이 교환은 어차피 흑이 이렇게 단단하게 받아둘 거면 전혀 악수가 될 만한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하나 들여다봐 둡니다. 백도 잊지 않고 다르게 받을 수는 없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것도 붙이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흑이 이렇게 늘고 뚫기만 해도 알기 쉽게 또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백이 참아두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이렇게 나가 끊어서 바로 급전을 유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단수 치고 있게 되면 이어서. 확실히 바둑이 좀 바빠지는 감이 있죠. 이 장면에서 홍수영 선수가 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드러날 텐데, 모양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꽉 있는 것보다는 좀 비틀었어요. 일단 백이 이곳으로 뒀죠. 흑이 받아주면은 그때 귀로 응수를 하기만 하더라도 이 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당장 이곳의 단점이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교환이 무조건 이득이 된다라고 보고 지금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한 건데, 지금 장면에서는 흑이 이렇게 늘어두는 게
가장 최강의 응수예요. 아, 이거를 안 넘어가고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나요? 네, 백이 뚫었을 때가 걱정이 되죠. 1차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데 흑도 당장 이렇게 나가 끊게 되면 막상 이 싸우는 자세 자체가 백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백이 연결을 하면은 네. 네, 이렇게 막아서 흑은 상변을 젖혀 있는 것까지도 거의 선수로 듣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접전은 흑이 더 할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흑이 이렇게 대응이 들어가면 백도 여기를 붙여서 그러면 흑이 나가 끊었을 때 자연스럽게 지켜져 있는 곳에 돌이 위치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흑도 건너가고 백이 이런 식으로 젖혀서 두면 쌍방 간의 기세의 진행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서로 둘만하다라고 인공지능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구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 보는 변화긴 한데 백이 이렇게 비틀어 갔기 때문에 흑도 하나 비트는 수도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상변 쪽을 꽉 막아서 받기보다는 좀 더 가볍게 응수를 해서 백이 대응을 하면은 아까 흑돌이 좌측 한 칸 옆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게 있기 때문에 흑이 또 손 빼고 대응하는 게 가능하고요. 알기 쉬운 대응이라면 역시 이 정도가 가장 일감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넘어가는 게 일감이죠. 이 경남 함양산삼 팀은 이번 시즌 또 현재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함양에서 홈팀이죠. 네, 홈팀으로서 모든 팀을 불러들였는데 이 경남 함양산삼 팀이 지난 시즌에 팀 성적이 9위로 굉장히 좀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다양한 팀에서 또 강한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게끔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네. 이 역시 또 강한 선수들답게 스타트가 좋았고요. 현재 조은진 선수가 전생이기 때문에 또 팀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은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8승 3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 그리고 백운기 선수도 8승 3패였거든요. 이 두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상승세와도 연결되고 있고, 이 충청북도에서 합류한 박예원 선수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여자 아마바둑계에서 또 1위 자리를 지켜냈을 정도로 강한 선수죠. 이 선수들의 합이 잘 맞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회가 시작했을 때는 넥스트월드 울산팀, 그리고 전라남도, 경남 함양산삼, 그리고 충청북도 팀, 이 네 팀이 가장 잘할 걸로 예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 넥스트월드 울산 팀 같은 경우는 신생팀이지만 워낙에 또 강한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다 보니까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을 했고요. 이 전라남도 팀이나 충청북도 팀은 전통의 강호팀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됐죠. 반면에 이 경남 함양산삼 팀도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수 영입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변을 백이 침투를 했고 흑도 귀에서 다가갔죠. 귀를 어느 정도 실리를 확보를 하면서 상변 백돌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 백이 당장의 흑진영에 들어가서 공격당할 만한 대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왼편의 흑돌들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누가 누굴 공격한다라기보단 같이 좀 곧마로 동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흑이 나가 끊거나 건너붙여서 싸움을 걸어가는 수법 등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 끊게 되면 이 사전에 교환해둔 교환 자체가 백이 이득으로 작용합니다. 나중에 두면은 당연히 흑이 아래로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뚫어가면서 백을 차단을 하겠죠. 그리고 흑이 찌르지 않고 이 장면에서 건너붙여서 싸움을 걸어오면 백이 이때는 또 치받아서 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흑도를 압박을 해가는 수법이 가장 유력하겠습니다. 네, 바로 갑니다.
흑도 그냥 중앙 진출을 하기에는 모양이 많이 무너지겠네요. 네, 기분이 나쁘죠. 일단은 흑이 이렇게 탈출을 할 수는 있는데 이 탈출하는 자세 자체가 빈삼각이다 보니까 자체로 좀 기분 나쁘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요. 박정욱 선수가 그래서 이 장면에서 기세로 뭔가 좀 싸움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지금은 좀 참아두는 게 더 괜찮아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흑이 찔러서 싸움을 걸어가거나 건너붙여서 싸움을 걸어가는 수법 자체가 백이 대응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이 장면에서는 참아두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보통 또 어린 선수들, 신예 선수들이 이런 좀 기세 장면에서 패기 넘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박정욱 선수는 이 KBF 바둑리그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네, 장기전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또 어린 선수들은 계속해서 바둑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자신감 있게 초반을 만들어 나갈 것 같고요. 네. 특히 홍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 KBF 리그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경계할 만큼 이미 좀 강한 선수로 이미지가 굳어졌기 때문에 특히 또 초반 부분 경계를 해야죠. 지금 박정욱 선수가 부분적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차분하게 참아두는 진행 선택했습니다. 막상 흑이 이렇게 참아두게 되면 당장의 기분은 나쁘지만 백이 기분만 낸 결과일 수도 있어요. 흑은 자연스럽게 좌측의 돌과 연결이 됐고 결국 남는 거는 이 상변에서부터 흘러나온 백돌이 유일하게 곤마로 남아있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백돌들이 두터움은 아니기 때문에 흑이 참아두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백도 뚫고 나오는 것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기분에 치우쳐서 이렇게 젖히는 거는 별게 없고요. 백이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흑이 뚫게 되면 그때를 기다려서 우측에서 뚫어갑니다. 이렇게 뚫어가면은 이 상변 쪽 흑돌도 바쁘지만 백이 이렇게 교환을 해둠으로써 이 흑돌이 조금 무거워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순을 밟아간다면 가장 정교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뚫는 것보다 그 교환을 하나 해두는 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지금 먼저 뚫게 됐으니까 이제는 건너붙여도 똑같이 받아주지 않겠죠. 네, 이 부분은 이제는 나중에 건너붙이는 건 무조건 흑이 뒤로 받겠죠. 이 한 점은 너무 가벼워졌기 때문에 뒤로 받을 텐데 홍세영 선수가 염려했던 거는 이렇게 수순을 교환을 시켜두게 되면 물론 백이 먼저 둘 때는 무조건 이득이 되지만 흑이 반대로 먼저 둘 때는 또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담백하게 뚫어가는 선택했습니다. 이 중앙으로 흑돌이 나오게 되면은 상변의 백돌도 다시 신경 쓰이겠어요. 네. 뭐 당분간은 이 흑과 백은 계속해서 얽혀서 서로 곤마로 동행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백이 일단 흑이 연결되는 거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흑은 당분간은 역시 곤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뚫어둠으로써 추후 이곳을 다가가게 되면 이 좌변 흑돌들이 백에게 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둑은 초반부터 비교적 좀 접전이 때이르게 펼쳐지게 됐고요. 한 수 더 지켜두네요. 뭐 지금 인공지능이 제시해주는 그림은 뭐 이런 곳 더 강하게 젖혀서 백이 여기 끊기는 부담이 있어서 계속해서 가르고 나오면 좌측을 대응을 해도 되지만 먼저 돌이 이곳으로 향해서 이곳 둘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흑이 피해를 받는 만큼 백도 같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면 쌍방 간의 기세의 충돌이 됐을 텐데 일단은 좀 유연한 선택이 나왔죠.
상변을 하나 보강해둘 줄 알았는데 3-3에 또 들어갔습니다. 네, 가벼운 응수타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백이 지금 타이밍에 둔다고 해서 흑이 이쪽으로 공격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죠. 그러면은 백도 바로 살겠다는 뜻은 아닌 건가요? 네, 일단은 흑이 받아주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밀어서 뭐 활용이 됐다라는 백의 주장인 것 같아요. 보통 또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켜주는 것 자체가 좀 불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홍세영 선수도 지금 타이밍에 먼저 응수타진을 해봤고요. 확실히 이 KBF 바둑리그를 중계를 하다 보면 남자 선수들 바둑을 중계를 할 때랑 여자 선수들 바둑 중계할 때랑 너무 분위기가 상반된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릅니다. 이 남자 선수들은 사실 막 그렇게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보는 재미는 확실히 여자 선수들의 바둑이 재밌죠. 전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바둑으로 분출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시종일관 전투 바둑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자 선수들은 정말 어린 선수들을 제외하고서는 초반에 연구해서 둔다기보다는 그냥 수일기대로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승부를 해왔다 보니까 승부의 감으로 또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역시 근데 그런 오랜 시간 승부를 해왔던 그 감을 어린 신예 선수들이 마냥 공부량으로 이겨낸다라고 확실하게 자신할 수는 없죠. 항상 보면은 이 베테랑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였다라는 거는 꼭 공부량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 선수들 중에서 공부량으로 계속해서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는 바로 서수경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서수경 선수는 제가 알기로도 현재 전문 바둑 도장에서 매일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프로 입단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선수가 처음에 이 아마바둑에 진출해서 이 전국대회 그리고 이 KBF 리그를 할 때에는 10위권 밖의 선수였는데요. 지금은 어느덧 조용히 1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 서수경 선수도 처음에는 이 분위기를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적응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아마 랭킹 1위 자리가 독보적인 분위기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서수경 선수가 현재 1위 자리를 차지를 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강자들이 즐비하고요. 항상 5대5 승부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는 김소영 선수가 단연간 1위를 굳건히 지켰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어린 선수들로 교체가 되었을 때는 매년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뜻이고요. 이 상변에서 전투가 벌어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 입장에서 조금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흑도 여기까지 참고 있기는 억울해요. 이 흑의 자세가 많이 중복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곳에 보강을 하지 않고 먼저 싸움을 걸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 위로 늘고 나와서 싸우겠다는 거겠죠? 아, 단수를 치나요? 잘 등장하지 않는 행마 아닌가요? 네, 지금 이 교환은 단순히 늘 때 백이 끊어서 잡는 수순으로 이어질 텐데 그때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 게 좀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뭐 냉정하게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거의 별반 차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흑이 이렇게 싸움을 펼치게 되면은 일단 이곳에 응수는 해야 됩니다. 단수 혹은 늘어서 응수를 해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들여다볼 때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받으면 석점이 잡히나요? 받게 되면은 여기를 2단 젖혀버리기만 해도 도망갈 구멍이 없을까요? 네, 이거는 절묘하게 잡혀버립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이곳을 응수를 할 수가 없다면은 아무래도 흑이 좀 더 바쁜 싸움이라는 느낌이 있죠. 물론 흑도 이곳으로 뛰어나와서 백이 뚫으면 이곳을 뚫어서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싸우는 이 흐름 자체가 흑보다는 백 쪽이 좀 더 기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빵따냄을 허용하고 싸우는 거다 보니까 백도 탄력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만큼 실전 심리도 작용을 했다라는 거는 홍수영 선수의 이 3-3 응수타진이 작전 자체가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흑도 석점만 안 잡히면은 실전에서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정우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응수할 수 없지만 내가 어차피 여기 뚫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싸움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죠. 실제로 그 판단 자체가 큰 판단 미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싸우는 자세가 아무래도 그래도 흑보다는 백쪽이 좀 더 편해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홍세영 선수가 판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백의 다음 한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흑이 이곳을 늘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요. 흑이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고 나면 흑이 이곳에 실리가 상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백이 이렇게 두면은 꽉 막아서 응수하기에는 단수치고 이렇게 둬버리는 순간 또 패 모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흑도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거나 해서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이 이런 자리 뚫어가는 게 또 선수로 잡을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흑이 이 상변에서 집이 아주 많이 불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백이 여길 뚫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추후 좌변에 이렇게 다가갈 때 또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변모하게 되죠. 실전에서도 상변을 내어주고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생각하기 쉬운 판단인가요? 아주 간단한 판단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확실히 좀 높은 난이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장면인데 사실 백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세 점을 잡지 못하는 순간 백이 대책 없는 형태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연결하고 가르고 나오는 자세가 되어서는 이거는 백이 망했어요. 그래서 백도 어려운 판단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서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늘지 네. 않고 단수로 버텨서 받았는데요. 일단 단수를 쳤네요. 약점이 남아 있겠죠? 언제든지 백이 이 자리를 끊어갈 때 맛이 많이 나빠요. 뭐 당장 흑이 단수 치거나 한다면 백이 우영으로 뭉치기는 하지만 뭐 때에 따라서 일단 이 백돌들이 잡히지 않는다면 당장은 이렇게만 둬도 잡히긴 하지만 돌이 하나라도 중앙에 오게 된다면 강력한 패맛이 남게 된 것. 이곳이 아무래도 흑한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백의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네, 역시 들여다봤다라는 것은 상변에 2점을 내어주겠다라는 뜻이겠죠. 네. 판단이 좋았습니다. 점점 백에게로 그래프가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네, 흑도 어쩔 수 없는 응수고요. 이 진행은 서로 좀 진행을 시켜봐야 양 선수 모두 유불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은 너무 난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바로 이 장면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홍세영 선수 여기 붙여간 수는 이 돌들을 살려보고자 붙여간 거죠. 냉정하게 인공지능은 이 붙인 수 때문에 흑이 단순히 늘어두기만 하더라도 이 백돌들이 좀 무거워졌다라는 뜻이고요. 정말 최강의 응수로는 지금 타이밍에 여기 이어서 백이 젖혀서 잡으러 오면 여길 선수를 하는 겁니다. 수가 늘어나나요? 백이 늘면은 당장 찔러서 수상전 자체가 흑이 백을 잡게 되죠. 그래서 백도 우측으로 응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흑이 젖히고 나와서
막상 모양은 나빠 보이는데 이 흑돌들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잡히지만 않으면 백이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강의 응수로는 지금 타이밍에 이곳 연결하는 수입니다. 근데 중앙을 받아두는 선택으로 이어지기만 해도 이 돌 교환 때문에 이 백돌들이 많이 무거워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변을 버리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쪽 패를 하려고 했군요. 네. 확실히 백 입장에서는 여기 패맛을 남겨두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이 교환이 안 되어 있었으면 흑이 단순히 이렇게 단수 쳐서 깔끔하게 또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홍세영 선수는 이곳에 뒷맛을 노리는 이 선택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변으로부터 이어지는 수순들을 팩감으로 쓰고 싶었던 걸까요? 네, 아마 지금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여기 뚫어갈 것 같아요. 뚫게 되면 흑이 패를 해소할 수는 없죠.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이 흑돌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 그때 이 패를 때려서 둬야 될 자리 두면서 자연스럽게 패감까지 쓴 거죠. 워낙에 이 싸우는 일련의 수순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당장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특히나 이 대국 당사자들은 어렵겠습니다. 그냥 두 선수 모두 만만치 않게 느낄 것 같아요. 네. 흑도 어차피 선택권은 없겠죠? 네, 흑은 지금 화점 자리로 뚫어가는 그 한 수가 되겠습니다. 흑은 팩감을 어디로 써야 될까요? 일단은 오히려 백도 지금 때리는 게 일단 때렸죠. 당연히 백 입장에선 팩감을 썼기 때문에 때려야 되는데 흑이 막상 여길 깔끔하게 둬버려서 백이 한 패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쵸. 한 패만 있으면 봐도 거의 끝나는데 한 패가 없어요. 반상이 어딜 찾아봐도 백이 여기 패 걸고 팩감 쓰는 순간 흑은 무조건 만패불청이거든요. 이런 자리 다 해소해버립니다. 물론 백이 좌변에서 얻는 이득도 크지만 우상기에서 상변까지 이어지는 이 실리가 너무나도 깔끔하게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막상 흑이 여기도서 깔끔하게 지켜내면서 대응하는 게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도 지금 타이밍에 이 패를 때려내면서 이 흑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조금 욕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실전에 이 판단 내리기는 너무나 어렵죠.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굴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받아뒀고요. 뭐 뒀다라고 해서 형세가 크게 오락가락하는 장면은 아니죠. 백이 여기서 더 괴롭혀갈까요? 일단은 이 한 점을 살리면서 우상기 백돌과 연결하는 거죠. 지금 이 자세만으로도 거의 귀에서 완생하는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진행이 이어지고 있고요. 백은 상변에 팩감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실전 심리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인공지능은 좀 시야를 넓게 가져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흑이 이런 자리 끊으면 막상 이 백돌들이 엷어지긴 엷어지거든요. 그래서 패를 멈추고 그냥 이런 자리 두면서 안전하게 지켜두는 의미의 수를 찾아가도 백은 이미 우상기를 깬 것만으로 실리로 또 이득을 받기 때문에 형세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상기는 넘어간 것만으로 이미 살아있는 형태인가요? 네, 흑이 막아서 잡으러 올 수밖에 없죠. 여기 패도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늘게 되면 이 형태는 뭐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젖히면 호구를 쳐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살았죠. 물론 흑이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치중을 가서 잡으러 가는 수도 있기는 한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한번 두더라도 백이 손을 빼서 한 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크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홍수영 선수가 여기 찔러갔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이곳에서 계속 좀 수순이 이어질 것 같죠? 보시면은
패가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쵸, 흑 입장에서 그렇게 막 위협적인 패는 아니에요, 사실. 언제든지 오히려- 두 점을 네. 상변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요. 당장에 이 싸우는 자세 자체가 흑이 당연히 백이 이곳을 두면은 여기 때리기만 해도 백이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는 패를 끝냈습니다. 단수를 치니까 백도 잊지는 못하고 상변으로 갔는데요. 네, 상변 일단 여기까지 응수타진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죠. 그러면은 흑이 두 점을 따내서 해소를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수상전인가요? 이 좌측의 흑돌들과 수상전 형태가 이어질 수 있는데 뭐 당장에는 사실 백이 이렇게 둔다라고 해서 백이 흑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둬도 있고 이렇게 단수 치면은 백이 한 수 차이로 잡혔죠. 뭐 흑이 때리게 되면은 백이 때리더라도 손을 빼도 잡힌 형태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좀 여유 있는 형태로 잡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길 이어버렸네요. 그리고 이어버리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거 다 굳이 백이 지금 둘 필요 없거든요. 뭐 당장에 백이 둔다고 해서 수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좀 전장이 이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시야를 좀 돌리고 넓은 곳을 찾아간다라는 게 난이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아직은 상변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은 백이 이렇게 두면서 이 백돌들이 무거워진 단점도 있지만 흑돌이 여기 놓이면서 이 백돌들의 사활도 위협을 받고 있죠. 다시 상변으로 가는데요. 너무 어려운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 선택은 인공지능도 실제로 찬성을 하고 있지 않죠. 흑이 당장 이런 거 붙이기만 해도 이 백돌들 자체가 워낙에 그쵸. 잡힌 건가요? 단수를 치면은 여길 단수를 쳐서 잊게 되면 때립니다. 때리면 이어주는 게 아니고 여길 찝어버리는 순간 백이 잡혔어요. 반대로 여기서 여길 잊지 않고 여길 때리더라도 단수 쳐놓고 잊고 백이 탈출을 시도하면 그때 이렇게 끊기만 해도 별게 없죠. 모양이 많이 구겨지긴 하는데요. 네. 결국 좀 바꿔치기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백이 원래 이 우상기 백돌은 살아있던 돌이었는데 잡히는 맛을 남겨두면서 이 백돌들도 너무 좋은 자세로 잡혀버렸죠. 그래서 이 바꿔치기는 결국에 백보다는 흑이 이득을 봤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흑이 이 접전에서 손을 돌렸죠. 돌리자 그래프가 지금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는데 이 수순들이 놓여지면서 그래프가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흑이 여길 막아서 계속해서 이 형태에 대한 정리를 좀 해가는 게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막게 되면 흑이 여기 나가 끊는 수가 있어서 백이 계속해서 수를 메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길 치중을 가고요. 결국에 백이 이 수상전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둬서 수를 늘리면서 흑한테 빵 따냄을 다 허용해야 됩니다. 이 진행이 되면은 언뜻 봤을 때 여기가 실리로 다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나중에 흑이 언제든지 이렇게 두면은 촉촉수로 백돌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교환을 빨리 시켜놔야 된다는 거네요. 이 빵 따냄을 얻는 자세를 만들어 두는 게 그만큼 엄청나게 두텁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백도 여기서 손을 빼고 여기 한 수 받아두는 게 우상기 사는 맛도 있고요. 여기도 빵 따냄이 아니기 때문에 두터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두 선수가 우하기를 두고 있지만 빠르게 상변으로 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누가 먼저 상변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까요? 2023 K바둑배 KBF 바둑리그 4라운드 부산 이붕장학회 홍세영 선수와 경남 함양산삼팀의 박종욱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바둑이 재밌다 K바둑.